네, 5회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와, 오늘도 지수가 올라가네요. 4,58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4,000선 올라가서 기뻐했던 적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어느덧 4,000 중반까지 올라왔고요. 이거를 우리가 10년 들어서 계속해서 점프해가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500포인트 이렇게 쭉쭉 가네요. 자, 그렇다면 정말 이번 1분기 때 앞자리 5까지 볼 수 있는 것이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소외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무엇을 더 예쁘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KB증권 프라임클럽 박건희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4,500시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 지수를 바라보면서 여기서는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일까 논의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히토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침부터 상한가 종목이 히토류 쪽에서 나왔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듯한데요. 그래서 첫 번째 쟁점부터 저희는 히토류로 챙겨왔고요. 박건희 차장님께서 긍정을 주셨다라는 점에서 어떤 관점이실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새해 들어서 우리가 먼저 맞이했었던 미국 뉴스는 사실 베네수엘라 뉴스였잖아요. 사실 2025년이 관세 전쟁이었다면 2026년은 자원 전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자원 전쟁에 가장 민감한 한 파트가 또 히토류이기도 합니다. 올해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키워드 중에 하나가 히토류라는 의미일까요? 히토류를 포함해서 한마디로 자원의 무기화 시대가 돌아왔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반도체가 주도주로 되어 있고 하지만 지금 2025년도 미국 증시 기준으로 제일 좀 많이 오른 업종 중에 하나가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 뭐 구리 업체가 됐든 알루미늄 업체가 됐든 최근에는 또 니켈 가격주들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되다 보니 중국이 새해부터인데 희초류를 포함해서 전략 무기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보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2026년도에 본격적으로 오를 여건이 되다 보니 무엇이든지 간에 희소성이 있는 거를 공급망을 자기가 주도를 해서 시장을 좌지우지하겠다. 이게 딱 키포인트고요. 하필이면 2026년도에 이게 딱 나온 게 뭐냐면은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원자재 가격의 가격 상승이 2026년도에 또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확보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히토류 쪽에서 오늘 좀 많이 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유니온 머티리얼이잖아요. 이 종목만 놓고 봐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니온 머티리가 어떤 거냐면은 이게 자원 쪽에서 이제 자석 쪽이거든요. 페라이트 자석인데 페라이트 자석이 어떤 데서 쓰이냐면은 요게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에서 대부분 좀 많이 좀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방산이나 산업기기 이런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수요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페라이트 자석을 만드는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왜 오늘 아침에 상한가를 좀 갔었었느냐면은 이 페라이트가 사실 원재료가 이제 그 망간하고 크롬 같은 이런 특수강 쪽을 이제 사용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망간하고 특수강 같은 공급 자원을 옥죄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전장에 들어가는 수요가 꾸준히 있는 산업에서 이 한국산이 일종의 이제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문제가 딱 떠오르면서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즈에 야 이제 자석도 중국이 가져가는 거냐 자석마저도 이러한 모멘텀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 저는 예전에 저희가 테마로서 히토류주들이 많이 나왔던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추세가 이어지지를 못했거든요. 잠깐 가다가 밀리고 잠깐 가다가 밀리고. 근데 저는 이번에는 쭉 추세가 한동안 꽤 이어질 거라고 참 보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를 단순하게 이런 원자재를 포함해서 하나의 테마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 일례로 어디서 탔냐면은 저희가 이제 작년쯤이죠. 한 미국의 GDP가 이제 발표할 때쯤에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GDP가 너무 좀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자, GDP가 좋아서 경기가 좋으면은 일단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 인하를 열어놨어요. 물가가 어느 정도 2%를 넘어가더라도 용납을 하겠다.
예, 예전에 연준 같은 경우는 2%콕 찍으면은 이제 물가부터 올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금리나 멈추고. 근데 그거를 용인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은 자, 저희가 금리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희가 실질 금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표면적인 금리에서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을 더 용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 금리가 쭉 떨어지는 효과가 나거든요. 그럼 저희 그 시청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내가 투자하는 어떠한 그 자산이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올라와.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미국의 국채라든지 이런 안전자산 채권 같은 거에다가 투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지죠. 금리를 안 주니까.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계속해서 미국이 용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예, 용인을 하고 물가 상승률 그래 경기가 좋으면 물가 상승 되는 거는 당연한 거지 왜 이걸 막아가지고 경기를 이렇게 낮추고 누르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 약세를 계속 용인을 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저희 최근에 구리 가격이 왜 오르겠습니까? 은 가격이 왜 오르겠습니까? 예. 자, 이러한 것들 달러 약세하고 다 용인이 돼 있는데 자, 저희 보면은 그 중에서 희토류라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희귀 금속이죠. 네. 가뜩이나 공급도 부족한데 수요도 많아요. 첨단 산업에. 근데 거기다가 달러 약세로 가격까지 올라가. 예.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단순한 테마가 아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철강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철강도 이제 공급을 이제 제한을 한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물론 철강이 있어서 산업의 소금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중국이 그동안 철강을 그냥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자원으로 봐서 계속 밀어내기 수출도 했었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더 이상 이제 철강 가격이 하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 또는 중국 철강사한테 좋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사적으로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이 원자재에 대한 통제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를 2026년도에 키워드로 잡으신다면 그 앞선에 있는 희귀금속인 희토류를 네. 저희가 이제는 조금 추세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까지 전략적으로 나와서 저는 이번에는 희토류를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그렇다면 좀 잘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예. 강한 게 제일 강할 걸로 보이고 앞선에서 예. 이제 페라이트 자석에 대해서 그죠?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원자재 관련주들을 좀 원자재.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구조적으로 말씀 주셨어요. 원자재 대부분 미국 달러로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면 원자재는 더 많은 달러를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것은 구조적으로 그 방향성이 확인된다면 올해 같은 경우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 희토류 관련주는 단순 테마로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 그렇다면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오늘 장의 숨은 주인공 현대차 살펴보겠습니다. 곽 대표님께서 긍정을 주셨습니다. 자, 사실 어제는 그러면 페이크였나? 어제 윗꼬리는 방향성을 우리에게 미리 보기 해준 건가 싶습니다. 현대차가 어제가 33만 원 라인대였거든요. 고가권이. 근데 지금 35만 원을 더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CS 전시장에서 그 깐부회동 당사자들의 부수가 엄청나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대차, 기아, 현대오토에버 모두 신고가 경신했고요.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에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내세웠던 건 아틀라스였고 아틀라스가 그 현대차 그룹의 팩토리에 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훈련 데이터를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여기서는 좋게 평가할 것이 많고 그간 현대차를 바라봤었던 저평가 꼬리가 이제는 떼어지는 건가? 로봇이 효자인 건가? 지금은 이런 생각이거든요. 사실 어떤 생각도 드냐면 반도체 없는 분들 지금 다 현대차로 갔나? 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란 말이죠. 어느 정도로 긍정이에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네. 연초 랠리를 또 주도하는 업종이 지금 반도체와 자동차 쪽으로 지금 수급 쏠림이 가면서 코스피 시장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난 이제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시장 지수 올라갈 때 경기 민감 섹터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던지라 자동차주들이 이제 가는구나. 그 중에서도 역시 현기차 쪽이 이런 흐름들을 좀 자동차 쪽에선 주도하는구나라는 흐름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특히 이번 CS향 로봇 관련 이슈가 현대 그룹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지금 수급 역할을 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지난 하반기에 사실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미국의 그 관세부가 이슈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난해 현기차의 매출액 수준을 보면은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계속해서 올려나가기도 했었고 미국에서 판매가 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도 굉장히 견조한 수준이었고요. 거기에다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가 413만 대를 판매할 정도로 신차 판매고를 계속해서 올리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세 이슈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을 들여다봤을 때 비용 지출로 인해서 오히려 2024년도보다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주가상 부담이 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자체만으로 봤을 때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배당도 워낙 잘 주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제가 드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 종목들이 다 지금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약간 좀 데자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해 연초에 현대차만큼 강세 흐름을 또 이끌어 나갔었던 그룹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한화 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화오션과 한화 지주사뿐만 아니라 그 한화 관련된 기업들 모두 다 지난해 견조한 흐름들 보여줬었는데 올해는 일단은 현대차가 그 스타트를 참 잘 끊어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대차 그룹주들 봤을 때 현대차가 지금 현재 15%대 흐름 만들어 나가고 있고 확실히 CS에서 로봇이 핫하다 보니까 현대 오토에버도 최근 시장에서 계속해서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이 또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현대모비스도 흐름이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현대위아가 조금은 덜 부각된 흐름이어서 만약에 현대차 그룹주들의 이런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 본다라고 한다면 현대위아 자동차 부품단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괜찮은 흐름들 조금 더 이어나갈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쪽에 또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 로봇단에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HL 만도도 만도. 네, 꼽아볼 수가 있겠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또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데다가 인도 쪽에도 현대차 부근에 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현대차와의 협업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HL 만도가 로봇주로도 부상이 됐었거든요. 액추에이터, 감속기 이런 부품들을 또 생산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그 현대차 로봇 자회사 쪽에 이 관련 부품을 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오늘 장에서 현대차가 올라간다고 무리하게 따라잡기보다는 이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아직 덜 올라간 현대차 그룹주라든지 HL 만도 쪽으로 조금 더 투자 인사이트를 확장해 나가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주셨는데 오늘 따라잡기 좀 그렇다면 차라리 현대차 그룹 내 연결고리 있는 종목, 뭐 계열사도 괜찮고 언급 주셨습니다. 만도를 사실 목표 주가 주셨을 때 42,000원 주셨는데 이거 지금 6만 원 뚫었잖아요. 네. 지금은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는 만도가 이제 월봉 흐름 봤을 때 헤드앤숄더 구간까지는 올라와 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전고점 구간대가 6만 지금 8,000원 구간대에서 예. 한번 저항받고 단기 저항받고서 조정 주고 있는데 다시금 만약에 6만 8,000원 구간대를 돌파한다 한다면 과거 2021년도 연초 랠리 나왔을 때 HL만도가 최고가 구간이 89,000원대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6만 8,000원 구간대 뚫어주면은 이대로 7만 원대에서 8만 원 구간대까지 상단룸 열어두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도 공략 가능하고 68,000원 정고를 돌파하는지를 지금 또 하나의 마디값으로 보자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현대차 드디어 이제 달려주는 건가요? 올해 굉장한 퍼포먼스들이 있기를 응원하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갈 거고요. 저희 오늘 조선은 꼭 다뤄야겠다 싶었어요. 박건희 차장님께서 긍정 의견을 주고 계시네요. 사실 어제도 HD 현대중공업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었고 수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1월이기 때문에 다시 기관 쪽에서 이제 포트에 돈 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반도체만 담지는 않을 것 같고 다시 우리 기존의 주도 섹터였던 조방원 쪽으로 돈을 지금 담기 때문에 네. 연초에 반짝 이렇게 수급이 모이는 걸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현대중공업이 보여줬던 올해 매출 목표가 높기 때문에 네. 올해도 우리가 포트에 반도체 이상으로 조방원은 좀 담아줘야 하는 그 시점인 것인지 네. 궁금해요. 저는 이제 2026년도도 조선주는 꼭 가져가야 된다는 필수. 입장을 대고 있고요. 최근에 연말부터 조선주가 조정을 했었던 거는 단순합니다. 2026년도 실적을 끌어왔을 때 지금 보면은 퍼가 한 2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퍼 20배가 대부분 저희 그 증권가가 목표로 하는 가격이 퍼 20배 레벨이거든요. 그럼 모든 이제 조선주들이 이제 20배에서 25배까지 현재 2026년도 실적을 달성을 했었어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뭐냐? 그러면 2027년도는 어떤데? 그거의 실적을 끌어오면은 이제 퍼 레벨이 또 떨어지면서 또 올라갈 여건이 예. 생기는 거예요. 그것까지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HDI 한국조선부터 빅3가 올해 수주를 또 30%를 확대를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 그만큼 이제 센티적으로 좀 만족을 시켜주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실적이 이제 속속들이 발표를 하게 될 것인데 저희가 예상을 했었던 거는 사실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더 좋게 나올 거는 현재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 4분기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 이제 2027년도나 8년도 실적까지 끌어와서 조선주들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재측정할 것이고요. 그러면 목표 주가 또 상향 나오면서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실적이 부합을 한다. 그러면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좀 높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게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하면은 한번 출렁하는데 좀 크게 출렁할 수도 있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2026년도 실적까지 끌어왔는데 올해 실적까지 실적이 분수령이 되는 4분기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일단 출렁하겠죠. 근데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만약에 4분기 실적이 어느 한 조선주에서 잘 안 나왔다 이렇게 했었을 때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2025년도 4분기만 하더라도요 고부가 가치 선박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조선사보다.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2026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생각했던 것만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거를 같이 매도를 하는 관점이 아니고 2026년도, 7년도까지를 바라보는 실적은 더 가능성이 높은데 가격만 떨어지는 이러한 모멘텀이 생기는 거예요. 모멘텀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모멘텀.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조선주는 담고 가야 된다는 이러한 결론이 이제 나오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적을 일단 4분기에는 잘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숫자가 제일 중요하죠. 마스가 모멘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금 기대하세요? 왜냐하면 첫발뗀다 이런 뉴스도 오늘 있었거든요. 그거는 저는 그냥 일종의 뉴스 재료로 보는데 그 재료 뉴스가 첫 번째로 중요한 거면은 안 될 걸로 보이고 저는 무조건 첫 번째가 실적하고요. 요새 이제 2026년도에 LNG 수주가 얼마나 들어오냐가 가장 관건인 걸로 보이고 LNG 수주가 또 고부가 가치인 것이고 지금 HD 현대그룹주들이 올해 목표 금액을 233억 불로 한 것도 다 LNG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연말부터 지금 가시화돼서 수주를 받고 있죠. 그만큼 이제 센티적인 거가 좀 개선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실적 개선이 맞물려서 가게 된다면은 지금 선제적으로 좀 연말에 좀 많이 쉬어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푸트가 들어올 거고 저는 조선주를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들어옵니다. 뭘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초반에 실적이 안 나오고 수주 모멘텀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때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2004년도, 5년도도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실적이 진짜 가시화돼서 쭉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올 때마다 외국인은 매도를 해요. 마지막 그 가장 피크까지. 근데 기관은 실적을 보고서 계속 삽니다. 예,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요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기관들 매수가 좀 본격적으로 좀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기관들이 조선주에서 들어온다는 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더 많이 녹아 있다는 것이고 한번 4분기 실적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설사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셔서 기회다. 가격이 변동해서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나는 조선주 싸게 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라면은 조금은 좀 용감하게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탑픽이 조선주고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 대망의 1월 8일이 내일입니다. 두 분 모두 반도체에 있어서는 긍정, 조심하자라는 관점은 아니시네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반도체 내에서는 가장 지금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부장이 그렇게 오늘은 뒷받침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플러스를 내고 있다는 거 어떤 의미로 해석할까요? 곽 대표님, 내일 20조를 기대하는 오늘의 플러스일까요? 일단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4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연간 지금 영업이익 관련해서는 평균적으로 80조에서 100조 원대까지 보는 증권사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가이던스 방향성을 잘 주목해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강세 흐름 띄고 있는데요. 확실히 CS 이슈가 강하게 우리 국내 주식시장을 강타하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역시도 이 CS 모멘텀 때문에 올라갔다면 지금 삼성전자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최근에 CES에서 엔비디아의 관계자들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전시관을 거쳐갔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지금 현재 퀄테스트 중인 HBM4도 조만간 사실상 공급 단계인 가시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더더욱 한층 더 키워나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HBM3 12단에 있어서는 그 SK 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뺏겨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분기 HBM3 12단이 퀄테스트 통과가 되고 그 전에 2023년도에서 2024년도부터 삼성전자는 HBM4의 사활을 걸겠다고 이야기를 한 만큼 올해는 격전지가 HBM4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회복하지 못했었던 HBM 시장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올해는 한 2배 정도 이상까지도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지금 HBM 관련 종목들도 오늘 시장에서 조금씩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HBM3와 HBM4의 웨이퍼 HBM을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 장비를 만드는 YC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세 흐름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삼성전자 쪽에 HBM CMP 슬러리를 납품하는 소재 관련 기업도 있거든요. 솔브레인이라는 곳이 있는데 같이 함께 지금 시점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꿈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SK 하이닉스향 관련 종목들보다는 삼성전자향 또 여기서 플러스로 키워드가 HBM까지 붙어주면 조금 더 시장에서 다시금 재부각이 될 만한 그런 시점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군들 적어도 1월 달 상승 랠리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반도체는 여전히 그리고 삼성전자 향으로서 소부장까지 좀 더 매력적으로 살펴보자 의견 받아봤습니다. 내일 또 오쟁에서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원전주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두 분께 워낙 대표 종목들을 저희에게 탑픽으로 주신 바 있어서 추가 전략 받겠습니다. 자, BHI를 우리 박건희 차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수주 공시 계속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주가 움직임은 여기서 더틸 준비하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원전주의 최대 모멘텀은 수주가 네. 될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를 그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적정 주가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 PBR, 퍼, EPS 이런 걸 가지고 네. 좀 구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타겟으로 하는 퍼를 구해놓고서 뭐 20배면 20배, 30배면 30배 거기다가 이제 향후 미래에 들어올 EPS죠. 이익을 갖다 곱해가지고 단순하게도 구할 수 있는데 암만 생각을 해도 저는 8만 원에서 10만 원 그 사이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돌파하기가 힘들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을 초창기에는 했었어요. 근데 옆으로 가격은 빠지진 않는데 옆으로 횡보만 쭉 하면서 기간 조정을 나타냈거든요. 야, 원전주는 단순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퍼가 어떠니 PBR이 어떠니 예. 요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더라. 왜 그러냐면은 원전주가 이제 수주를 받게 되면 일례로 저희가 2023년도에 재개한 신한울 3, 4기만 보면은 거기에서 두산에너비트가 한 3조 정도 이제 수주를 받는데 네. 그거를 8년 동안 나눠서 받거든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1년 동안에 매출이 10조가 넘는데 3조를 8년 동안 나눠서 받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 실적 속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하지만 야, 이런 원전주들은 수주로 인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었고, 그래서 현재는 약간 전략을 바꿔가지고요. 예. 수주 모멘텀이 언제 나올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2026년도가 사실 미국을 필두로 해서 수주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왜 그러냐? 트럼프 대통령이 AI나 데이터 센터 이런 전력에 대한 부족 때문에 2030년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원전 모멘텀이 한 번에 확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원전주를 다시 한번 2026년도를 다시 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더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전주 보유로 의견 받아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 우리 곽 대표님의 탑픽이긴 했는데 지금 그냥 너무 좋아졌잖아요. 박스를 돌파시켜가는 흐름. 네. 지금부터는 또 추격도 가능할까요? 저는 추격 매매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10만 원 이상 구간을 노리면서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계속해서 가스터빈이나 풍력 관련 에너지 쪽 사업 부문에 있어서도 관련 수주 소식들 들려오기도 하고요. 지금 미국향으로 인해서 미국향 그 SMR 지원 예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들어와주고 있어서 2026년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엑스에너지와 SMR 제작을 본격화한다라는 점에서 관련 모멘텀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탑픽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짧게 들어봐야겠습니다. 한국 카본이네요, 차장님. 예, 맞습니다. 자, 이제 LNG선이 올해부터 이제 100척 이상 발주된다는 네. 얘기가 나오고 100척. 그게 이제 진짜 가시화가 된다면은 이 본행제 업체 중에서 한국카본이 가장 수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행제가 이제 마크3 형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마크3는 LNG선의 본행제 중에서 80% 이상이거든요, 비중이. 근데 마크3를 좀 뜯어보게 되게 되면은 저희가 동성아인텍하고 한국카본이 있는데 2차 방벽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한국카본이 유일하게 독점을 하는 게 이 2차 방벽이죠. 저희가 SB라고 하죠. 2차 방벽을. 트리플 렉스라고 하는데 3단 구조로 돼 있는 거. 요게 또 굉장히 또 고부가 가치거든요. 근데 한국카본만 본행제에서 유일하게 공급을 한다는 거거든요. 요게 한국카본한테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탑픽은 현재도 조선주가 미리 좀 선조정했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가 관점 유효하고 목표 주가는 한 35,000원 정도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35,000원 살펴봅니다. 자, 이어서 곽 대표님의 탑픽인데요. 제공약주입니다. 셀트리온, 이제 때가 또 왔네요. 네, 일단은 뭐 수익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서 또 추가 수익까지도 챙겨 보시거나 내지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고 셀트리온 제공약 관점으로 또 가지고 왔고요. 셀트리온 4분기 지금 실적 호조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시한 고수익 신규 제품군과 함께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으로 인한 원가율 하락 등으로 인해서 지금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조만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릴 텐데 여기서 신약 개발 성과와 함께 CMO 생산 시설에 관련된 비전을 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관련 기대감 지금 셀트리온 쪽에 유효하게 들어와주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계속 들어왔었던 제약바이오 쪽의 키워드가 ADC인데 ADC 쪽도 지금 임상일상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 기업에서 이젠 신약 개발 기업으로 나서는 그런 과도기 구간에 지금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기대감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024년도 상반기 정고점 구간 돌파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4만 원, 손절가는 19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움직이는데 여기서 끊고 갈까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는 매수 구간 유효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산업용 로봇에 대한 기대감 유효하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9만 원 구간대 이상 구간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꽉 채워서 다뤄봤네요.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하면서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